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단기 토익 RC 전문 강사 린한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어떻게 토익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는 선택한 강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익이란 시험은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셔야 돼요. 그쵸? 시간과의 싸움이자 정확성과의 싸움, 즉 시간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 2박 3일 동안 문제 풀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RC 75분, 그쵸? 그 정해진 시간 안에 100문제 파트 5, 6, 7의 영역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느냐가 관건인 테스트예요. 그쵸? 그러면 왜 우리는 린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 비법과 연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문법 강좌, 어휘 강좌, 독해 강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 강좌는 기출문법 100%를 정복해서 모든 문법의 유형은 3초 안에 해결하겠다라는 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목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 5, 6 문법의 유형에서 이런 품사 자리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이건 뭐 명사 앞에 형용사, 동사 뒤에 부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각 어느 자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자리라는 유형이 정리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해드려서 실토에서는 바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 품사의 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의 어느 영역에 집중해서 구조 분석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인칭대명사 문제라고 착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기엔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는 대명사 문제거든요. 따라서 저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자리가 3타 동사 뒤라면 더 이상 A의 목적격이 아니라 A하고 B하고 데이빗의 싸움. 이 자리가 동사 앞에 주어 자리라면 더 이상 C의 I가 정답이 아니라 C와 B의 싸움. 해서 3개나 2개 이상이 가능하다라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된다? 해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유형들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죠. 언제까지 목적어 자리 목적격 미, 주어 자리 주격 I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 그쵸? 지금도 야 목적어 자리 목적격 미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근본적인 문법 강좌를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보기도 매달 나오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기를 안 보셔요.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때 보기 문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기를 볼 줄 몰라요, 여러분들. 유형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번 해석인데 이 문제도 A, B, C, D 보기를 보자마자 이거 전적부 문제네. 각각의 품사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라면 A하고 C가 명사 앞에 전치사 자리라면 무조건 데이빗 1초 정답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3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문법의 기계화가 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단순히 수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에서 나오는 것만 연습하는가, 핵심적인 부분만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 반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포인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인강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약점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고 싶지 내가 그냥 쉽게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런 강좌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강할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력과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의 강의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강의력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만났을 때 우리가 완강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은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지만 나 인강으로 점수가 났어. 이런 친구들은 또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신다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면 정말 내가 이번 2018년도 겨울방학 진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강좌는 기출되는 문법을 100% 정리 통해서 3초 안에 모든 문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휘 강좌는요, 기본적으로 그럼 왜 린쌤의 어휘 강좌를 들어야 되는가? 토익에서는
헛갈리는 품사와 헛갈리는 뜻, 즉 다의어와 다중품사어의 어떤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신다면 잠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런 단어들 우리는 once 하면 한 번, present이야, present이야, 헷갈려. notice, 통보하단가, potential, 형용사인가, succeed, 성공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뜻과 첫 번째 품사로만 출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큼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존 지금 현재 토익의 어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 어휘 강좌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보세요. once는 접속사와 부사로. 부사일 때는 한 번과 과거에라는 빈도부사와 과거 시간 부사구로. present 이음절 강사일 때 형용사 present 이음절 강사일 땐 타동사로. 형용사일 때는 현재의라는 뜻과 어디에 참석, 출석하는 이란 두 번째 뜻으로 출제가. notice는 명사일 때 통지, 통보,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통지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알아채다. 그렇죠? potential, 형용사와 명사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succeed는 자동사일 때 성공하다,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계승하다. 이런 영역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토익에서의 어휘 체감 난이도의 상승은 어려운 단어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의어, 다중품사어. 저는 아주 일부를,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휘를 한 번도 수업에서 접근을 해드리지 않았다라면 어휘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완벽하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어휘 강좌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스탑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에 대해서 ETS의 출제 의도가 이렇게 내고 있다라면 나도 그런 방식에 맞춰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강좌를 들어야 되는 이유, 시험에 나오는 단어만 헛갈리는 품사를 완벽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각각의 단어의 두 가지 이상의 뜻과 두 가지 이상의 품사가 출제가 된다라면 두 가지 이상의 뜻과 품사에 집중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린쌤의 독해 강좌를 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독해는 독학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독해를 독학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 뭐 대학교 4년 동안 원서를, 영어로 된 원서를 많이 읽어본 친구들, 꼭 원서를 읽지 않았어도 영어에 대한 원래 평상시에 호기심이 왕성해서 영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많이 읽는 친구들, 즉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탄탄한 친구들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독해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논리적인 독해 실력을 쌓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모든 세븐의 독해 문제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독해, 읽을 독에 이해했니를 물어보는 거지 당신 생각은 뭐야?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들은 1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독해는 이렇게 뭐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독해를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토익에서 7의 경향은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 증가, 질문의 길이도 증가, 문장용 보기의 증가, 전체 문제에서 나트륨 문제고 추론 문제의 증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2016년도 6월 신토익부터 대화문이 추가됐고요. 제시 문장의 문맥상 알맞는 위치 찾는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되고 이중 지문에서 하나 더 3중 지문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결론은 하나, 시간만 늘지 않았다라는 거. 시간은 그대로 50분인데 그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 테스트 자체가 이제 진짜 해석을 할 수 있겠니? 지문이 장악됐니? 그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읽고 이해를 하겠니? 그렇죠? 단순히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파트 7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선지문과 강세 단어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 선지문과 강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제 수업을 듣고 파트 7에서 만족할 만한 목표 점수 거의 만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후기를 올려주죠. 그런 친구들의 간단한 후기를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해왔어요. 파트 7의 선지문과 강세단은 정말 혁신입니다. 정확도는 확실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단일뿐만이 아니라 이중과 삼중 지문에서 선지문은 무조건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지문 지금 계속해서 선지문 강세 단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에서 정리가 되시면 돼요.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강세 단어는 선지문보다 더욱 파격적이래요, 여러분.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지문과 문제를 장악하라는 린쌤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선지문과 강세 단어를 연습할수록 시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이 돼서 처음으로 200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항상 여러분의 딜레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력이 부족할 뿐이에요. 시간이 맨날 시간에만 집착하시니까 빨리빨리 집중하시는 거. 하지만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를 염두에 두시면 그 실력을 제대로 쌓아가는 방식에 집중하시게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력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친구는 거의 990 만점이 나온 친구였는데 선지문 강세 단어의 목적은 결국 그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이 친구는 특히 강세 단어에 많이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락해서 찾아보면 무조건 강세 단어가 그 주변에 있더라. 마치 길잡이나 이정표처럼. 그래서 강세 단어는 무조건 체크해두면서 문장을 읽었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거죠. 확보하는 데이터가. 2중과 3중 질문도 연계되는 내용이 다 파악이 되고요. 강세 단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연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예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독해가 어땠어? 늘 질질질질질 끌려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한 번쯤은 내가 지문을 제대로 장악해서 세븐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세븐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선지문과 강세단 왔다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정말 확실하게 180도 다르게 해드리도록 다르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린쌤의 독해 강좌는 결과적으로 선지문과 강세 단어 확보를 통해서 파트 7 독해 영역 전체 영역이에요. 편지, 이메일, 구인 광고, 상품 광고, 노티스, 메모, 어나운스먼트, 싱글, 2중, 3중 어떤 지문이라도 상관이 없어. 모든 지문에 적용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이 정말 토익의 단기 졸업을 원하신다라면 제대로 된 강좌를 선택하셔서 계획표를 짜셔서 오늘부터 꾸준히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올바른 강좌 선택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은 짧게 액션은 빠르게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길고 깊어요. 그래서 액션을 언제 취할지 모르겠어. 이번 내가 2018년도 겨울방학을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2018년도 여름방학 커리큘럼 강좌를 듣고 있다라면 사실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2017년도 여름방학 그쵸? 내가 그때도 토익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야. 내가 벌써 한 텀을 지나서 아직도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라면 생각은 짧게 그리고 액션은 빠르게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학습 비법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랑 같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